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파충류를 처음 입양을 하신 데 있어서 그 좀 처음 입문할 때 추천드릴 만한 파충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은 파충류 종이 다양한 만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 각각의 제각각의 이제 종들을 보고서는 그 자신의 취미의 그 취향이라 해야 되나? 이거에 맞게끔 선택도 좀 제각각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입문을 하기도 하고 reptile 쇼로 가서 입문하기도 하고 동네 파충류 샵을 가서 구경을 하다 입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이제 획일적이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입문하다 보니까 종도 좀 제각각 제 입문하신 종도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면은 다 똑같긴 할 텐데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 비어디 드래곤, 그리고 뭐 리키애너스 뭐 이런 종들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키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얘네가 사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파충류하고 좀 다르긴 해요. 뭐 행동도 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좀 온순한 편이고, 그리고 먹이도 박력 있게 먹진 않고, 그리고 키우는 것도 쉽고 이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파충류는 좀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얘는 다소 그것과는 달라요. 다만 그럼에도 얘네를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되게 좀 키우기 많이 간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파충류 키울 때 얘네를 키우다 보면은 다른 파충류도 기본적인 사육에 있어서의 좀 틀은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뭐 부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건데, 얘네를 키움으로써 다른 종을 사육을 할 때도 뭔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울 때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많이 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키울 때는 이런 종들을 위주로 키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파충류의 그 본연의 멋 그것 때문에 처음 키우실 때 되게 막 색이 화려한 종이나 대형 종들로 입양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일단 다 떠나서 한국에서 이 대형 파충류를 키운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대형 파충류들 키우신 분들 중에서 진짜 한 2, 3년 이상 키우신 분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못 봤어요. 항상 키우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재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샵에다가 이제 기증을 해주시거나 동물원에 전달을 하거나. 왜냐면 생각보다 공간 차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대형종이라 해서 멋있어서 데려왔는데 그 멋있다라는 감정이 사실 길어야 일주일 가지. 예. 그 이상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길게 가기 힘들고, 어느 순간부터 이 밥 주고 똥 치우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일이 되고, 또 파충류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을 막 따르는 모습 보기 힘든데, 항상 사육장 열 때마다 막 꼬리로 때리고 가끔 덤비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만한 애정을 과연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또 뭐 사바나 모니터만 해도 거의 한 6자 광폭 정도에선 키워야지 그나마 사육장이 좀 있구나라는 감정이 들 텐데, 그만한 사육장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재력과 집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멋있는 모습 하나 때문에 입문을 했다가 감당이 안 돼서 못 키우신 분들이 정말 많고, 두 번째로 이 화려한 파충류들, 크레는 그나마 밋밋한데 개량이 돼서 좀 화려해진 거고, 본연의 색이 화려한 종들이 있어요. 뭐 칼로테스라던가 아브로니아라던가 이런 종들인데, 특징이 뭐야 현수야? 잘, 죽지. 네. 그치, 죽음과 가장 가까운 애들이야. 색이 화려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예민해요. 하다못해 그 흔하다는 토끼 개코도 색이 화려하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뭔가 자기 자신이 좀 천적한데 좀 색이 잘 띄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공격성이 짙고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토끼 키우기 쉬운데요? 왜 아는 척 하세요? 이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객관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처음 파충류 입문하는 사람이 토끼를 키우는 게 그렇게 막 녹록한 일일까? 아니죠. 그치, 네. 아니지. 이게 나의 과업이기도 한데 토끼를 많이 이제 전파했던 것도 제가 맞긴 한데, 제가 이제 샵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토끼 개코도 그렇고 대체로 이런 화려한 파충류들 키우기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충류를 처음 입문을 하실 때는 이런 대표적으로 키우는 파충류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키워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사육을 하면서 한번 적응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이 친구들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뭐 파충류 종들은 원체 다양하긴 한데, 거기서 또 굳이 손에 꼽자면 뭐 에게르니아라던가 아니면 나테일 계열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좀 키우기 편하고요. 그리고 거북이들도 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는 거, 거북이들. 의외로 거북이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키우면서 느낀 게, 뭐 먹이도 잘 먹고 성장도 잘하지만은 그 크기와 활동량 때문에 생각보다 키우기가 좀 벅차다는 거. 물거북이도 그렇게 작게 자라는 종이 별로 없잖아. 그죠. 레이저백도 생각보다 덩치 커지고, 네. 커머머스크도 냄새 나고, 걔도 은근히 덩치가 있고 그렇게 작은 건데도. 물이 힘들죠. 그리고 육지거, 그리고 그 너 쿵쾅쿵쾅이라고 했던 말 그거 빼줘. 그건 약간 편집해서 삭제해. 어, 네네. 어. 그리고 호스필드. 아무튼 그 말은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하지 마 그런 말. 네. 어, 아이, 다시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다시 말할게. 네.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싸납잖아요.
생각보다 막 잘 덤비고 친구들이랑 많이 좁혀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분양되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이런 애도 덩치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 분양을 거의 손절했지 지금. 그쵸.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대알다브라 시대. 알다브라 거북이가 대체 왜 분양이 간지 난 옛날부터 궁금했거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제 다 크면 200kg가 넘어가거든. 와, 200. 그러니까 집에서 소 키우는 거야. 내가 저번에 줬는데 수박을 간식으로 먹더라. 어,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너무 대형종의 그런 그 덩치나 멋만 보고서는 키우는 그런 건 좀 약간 지양해야 되고요. 아무튼 처음 키우실 때는 대표적으로 키우는 파충류들 그런 친구들로 시작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영상은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바.